누군가를 다시 믿는다는 것, 한 번 무너진 사람이 다시 손을 내민다는 것, 그게 얼마나 큰 용기인지 겪어본 사람은 압니다. 오늘 이야기는 그 용기를 낸 한 여자의 이야기입니다.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보는 내내 마음이 쓰이는 이야기입니다. 벌써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신 거죠? 힘찬 응원과 함께 오늘의 인생여행 출발하겠습니다. 1챕터 늦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고양시 작은 골목 안쪽 미숙화원이라는 간판 아래 형광등 불빛이 흔들렸습니다. 영업이 끝난 가게 안에서 윤미숙은 혼자 마무리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62살. 손마디가 굵어졌고 손등에는 세월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미숙은 쓰레기 봉투를 들고 카운터 옆 쓰레기통 앞에 섰습니다. 손님이 두고 간 시든 국화 한 단이 거기 있었습니다. 꽃잎이 절반쯤 내려앉았고 줄기도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버리면 그만인 꽃이었습니다. 미숙은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꽃을 봉투에 넣지 않았습니다. 뒤쪽 싱크대로 걸어가 물을 새로 갈고 국화를 꽂았습니다. 꽃병을 선반 위에 올려놓고 나서 미숙은 자신도 모르게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조금 더 가봐야지. 누구에게 한 말인지 꽃에게 한 말인지 미숙 자신도 몰랐습니다. 이혼 후 5년이 흘렀습니다. 달력이 5장 바뀌는 동안 미숙의 하루는 거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새벽 5시에 눈이 떠졌습니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꽃시장을 다녀오고 가게를 열고 손님을 맞고 가게를 닫았습니다. 집에 돌아와 혼자 밥을 차렸습니다. 혼자 먹었습니다. 혼자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틀어도 소리만 있었고 소파에 앉아도 온기가 없었습니다. 그 사이사이 미숙은 가끔 속으로 자신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미숙아. 아무도 불러주지 않으니까 스스로라도 불러야 했습니다. 토요일 저녁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딸 서연이었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받으며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엄마, 밥은 먹었어? 먹었지. 뭐 먹었어? 된장찌개. 혼자? 짧은 침묵이 있었습니다. 응, 혼자. 엄마 괜찮아? 잘 지낸다. 바쁘다. 걱정 말아라. 3마디였습니다. 늘 같은 3마디였습니다. 엄마, 다음 주에 내려갈까? 안 와도 돼. 바쁘잖아. 너도. 바쁘지 않은데. 괜찮다니까. 끊어.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소파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잘 지내지 않는다는 말은 끝내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꺼내는 순간 무언가가 무너질 것 같았습니다. 5년 동안 쌓아온 무언가가. 며칠 뒤 오후였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박정숙이 들어왔습니다. 미숙과 30년 지기 꽃집 단골이자 가장 오랜 친구였습니다. 정숙은 국화 한 단을 집어들며 아무렇지 않게 말을 꺼냈습니다. 미숙아, 나 아는 사람 하나 있는데. 미숙은 손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무슨 사람? 사별하고 혼자 사는 사람이야. 나이는 65. 성격이 좀 조용한데 나쁜 사람 아니거든. 한 번만 만나봐. 됐어. 왜 됐어? 보기나 해봐. 정수가 나 꽃 정리해야 해. 알아. 근데 생각은 해봐. 정숙이 꽃값을 내고 나갔습니다. 가게가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은 장미줄기에 가시를 쳐내면서 아무 생각을 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런데 손이 자꾸 멈췄습니다. 사흘이 지났습니다. 미숙은 카운터에 기대어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정숙에게 문자를 입력했습니다. 그 사람 어떤 사람이야? 전송 버튼을 누르고 나서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미숙은 전화기를 앞치마 주머니에 넣고 다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 손가락이 떨렸다는 것을 미숙은 오랫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만남은 고양시 카페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정숙이 장소를 잡아주었습니다. 미숙은 약속 시간보다 5분 일찍 도착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한 사람이 와 있었습니다. 창가 자리였습니다. 반듯하게 앉아 창밖을 보고 있는 뒷모습이었습니다. 외롭다기보다는 고요해 보였습니다. 미숙은 입구에서 잠깐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걸어 들어갔습니다. 한재원 씨세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네. 윤미숙 씨. 맞다는 뜻이었는지 묻는 것인지 구분이 안 되는 목소리였습니다. 재원은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커피를 주문하고 날씨 얘기를 짧게 했고 미숙의 꽃집 얘기를 들었습니다. 꽃집 하신 지 얼마나 됐어요? 15년 됐어요. 오래 하셨네요. 혼자 하다 보니까요. 재원이 그 말에 한번 웃었습니다. 조용한 웃음이었습니다. 소리가 없는 웃음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마음에 걸렸습니다. 미숙은 재원의 손을 잠깐 봤습니다. 흙이 살짝 벤 손이었습니다. 텃밭 하세요? 조금요. 할 게 없으니까. 그게 전부였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깐 침묵이 왔습니다. 어색하다고 하기엔 조용했고 편하다고 하기엔 낯설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날 때였습니다. 재원이 가방에 손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핸드크림 하나를 꺼내 테이블 위에 밀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보고 멈췄습니다. 손이 많이 트셨네요. 그 한마디였습니다. 미숙은 당황해서 감사합니다도 제대로 못하고 카페를 나왔습니다. 걸어오는 내내 손에 핸드크림을 쥔 채였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이 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향이었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미숙은 왜 눈물이 나는지 한참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손을 봐줬다는 것을. 그날 밤 정숙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재원 씨가 또 만나고 싶다고 하던데 어때? 미숙은 불 꺼진 방에 누워 천장을 바라봤습니다. 5년 동안 이 천장이 늘 같은 모양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 미숙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괜찮아.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괜찮아가 다른 뜻이 된 밤이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의 만남이 시작되었습니다. 5년의 고독이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7년의 침묵이 천천히 목소리를 낮췄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 문이 열리는데 얼마나 많은 용기가 필요했는지를. 이 챕터, 첫 만남으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일주일에 두세 번 만났습니다. 처음엔 카페였고, 그 다음엔 공원이었고, 그 다음엔 미숙의 꽃집 근처 작은 식당이었습니다. 특별한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재원이 시간 되시면 나올 수 있어요? 라고 문자를 보냈고 미숙이 네라고 답하면 그게 약속이 되었습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누군가를 위해 밥을 차리는 일이 기쁘다는 것을 다시 깨달았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있던 감각이었습니다. 재원은 처음으로 밥을 얻어먹는 일이 민망하지 않다는 것을 조심스럽게 인정했습니다. 7년 동안 닫아두었던 감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묻지 않아도 알아가고 있었습니다. 어느 저녁 미숙의 꽃집 앞 골목이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걷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혼자 사는 거 괜찮으십니까? 미숙은 대답하지 않고 한동안 걸었습니다. 골목 끝 가로등 아래까지 걸었습니다. 그리고 멈추면서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요. 재원도 멈췄습니다.
나도요. 두 마디였습니다. 그게 전부였는데 그걸로 충분했습니다. 미숙이 딸 서연에게 재원을 소개한 것은 그로부터 2주일 뒤였습니다. 고양시 카페. 서연은 처음부터 끝까지 웃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반갑습니다. 서연 씨. 네. 그게 서연이 한 전부였습니다. 자리가 끝나고 재원이 먼저 일어섰습니다. 다음에 또 보겠습니다. 서연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재원이 카페 문을 나서자마자 서연이 미숙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응. 또 상처받는 거 나는 진짜 못 봐.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엄마 대답해봐. 알아. 알아가 뭐야? 그 말이 가장 무서운 말이야. 서연의 눈이 붉어졌습니다. 미숙은 딸의 손을 잠깐 꼭 쥐었다가 놓았습니다. 창밖을 보면서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번엔 도망 안 가려고. 재원의 아들 준혁이 재혼 소식을 들은 것은 재원이 직접 전화를 건 날이었습니다. 재원은 거실 소파에 혼자 앉아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준혁아. 응, 아버지. 할 말이 있어서. 뭔데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재혼하려고.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재원은 기다렸습니다. 준혁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다시 말을 이었습니다. 좋은 사람이야. 꽃집 하는 분인데. 아버지. 준혁이 끊었습니다. 어머니 돌아가신 지 얼마나 됐는지 알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전화가 끊겼습니다. 재원은 수화기를 오래 쥐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결혼식 대신 혼인신고로 재혼을 마쳤습니다. 작은 구청 민원실. 증인석에는 정숙과 재원의 오랜 직장 동료 최 씨가 앉았습니다. 서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준혁은 연락도 없었습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고 나오면서 재원이 말했습니다. 미안해요. 사람이 없어서. 미숙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나도요. 두 사람은 구청 앞 계단을 나란히 내려왔습니다. 정숙이 뒤에서 눈물을 닦으며 빠르게 눈물을 감췄습니다. 새 살림을 합치는 첫날이었습니다. 재원의 아파트에 미숙의 이삿짐 상자들이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은 상자를 하나씩 열었습니다. 그릇, 책, 옷, 꽃도구들. 그런데 거실 쪽에서 재원의 손이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재원이 거실 한쪽 선반을 보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사진 액자 하나가 있었습니다. 돌아가신 전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어디에 두어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에 들지도 못하고 내려놓지도 못한 채 멈춰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못 본 척 상자를 계속 열었습니다. 첫 번째 충돌은 아주 작은 것이었습니다. 재혼 사흘째 새벽이었습니다. 미숙이 5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들어갔습니다. 꽃 시장 가기 전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이 잠옷바람으로 부엌 입구에 서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일찍 일어나요? 미숙이 돌아봤습니다. 습관이에요. 꽃 시장이 새벽에 열려서요. 재원이 눈을 비볐습니다. 습관도 고쳐야 하는 거 있는 법이요. 그리고 다시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잠깐 서 있었습니다. 냄비를 올려놓으려다 손이 멈췄습니다. 습관도 고쳐야 하는 거 있는 법이요. 그 말이 의도한 것보다 훨씬 크게 박혔습니다. 5년 동안 혼자 지켜온 새벽이었습니다. 그 새벽이 잘못된 것처럼 느껴지는 게 싫었습니다.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냄비를 올렸습니다. 두 번째 충돌은 생활비였습니다. 재원은 모든 지출을 수첩에 기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장본 것, 공과금, 식비, 교통비. 한 칸도 빠짐없이 썼습니다.
어느 날 저녁 재원이 수첩을 펼치며 말했습니다. 이번 달에 꽃 재료비가 좀 많이 나왔네요. 미숙이 설거지를 하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가게 운영비예요. 내 통장에서 나간 거고요. 그래도 한 집에 사는 거니까 같이 알아야 하지 않겠소. 제 가게 운영은 제가 알아서 해왔어요. 15년 동안. 재원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그게 그런 뜻이 아니라 알아요. 미숙이 수도꼭지를 잠갔습니다. 그리고 행주로 손을 닦으면서 부엌을 나왔습니다. 방문이 닫혔습니다. 재원은 식탁에 혼자 앉아 있었습니다. 미숙은 방 안에서 혼자 울었습니다. 소리가 나지 않도록 이불을 입에 댔습니다. 서럽다기보다는 막막했습니다. 이 사람과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나는 다시 누군가와 살 수 있는 사람인가가 무서웠습니다. 그 주말에 서연이 전화를 해왔습니다. 미숙이 받았습니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진짜로? 미숙이 잠깐 멈췄습니다. 꿈 꿨어? 서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응, 엄마가 우는 꿈 꿨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엄마, 꿈이 맞아? 꿈이 다 맞냐? 엄마, 잘 지낸다. 걱정 마. 전화를 끊고 나서 미숙은 창밖을 봤습니다. 하늘이 낮게 내려와 있었습니다. 재혼한 지 2달이 지났습니다. 두 사람은 같은 집에 살면서 말이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밥상 앞에 마주 앉았습니다. 각자의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미숙은 그 소리를 들으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5년 전 혼자 먹던 밥, 지금 둘이 먹는 밥, 그 사이의 무게가 다르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눈을 내리깔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침묵이 이해에서 오는 침묵이 아니라는 것을 둘 다 알고 있었습니다. 3챕터. 재혼한 지 석 달째였습니다. 일요일 오전이었습니다. 미숙은 부엌에서 국을 끓이고 있었습니다. 앞치마를 두른 채 가스불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현관벨이 울렸습니다. 미숙이 불을 줄이고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낯선 얼굴이었습니다. 38쯤 되어 보이는 남자였습니다. 키가 재원과 비슷했고 눈매도 닮아 있었습니다. 남자가 미숙을 봤습니다. 미숙이 남자를 봤습니다. 2초의 침묵이었습니다. 그 2초가 이후 1시간의 대화보다 더 많은 것을 말해주었습니다. 준혁이에요. 재원의 아들이었습니다. 재원이 거실로 나왔습니다. 아들을 보고 잠깐 멈췄다가 천천히 소파를 권했습니다. 앉아. 준혁은 앉지 않았습니다. 서 있었습니다. 거실을 한번 둘러봤습니다. 달라진 것들을 찾는 눈이었습니다. 그러다 선반 쪽을 봤습니다. 어머니의 사진 액자가 없었습니다. 창고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준혁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아버지, 응? 이 집에서 어머니 사진을 치운 사람이 누구예요? 재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가 치웠다. 준혁의 시선이 미숙을 향했습니다. 재원이 대답했는데도 그 눈은 미숙에게 가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 시선을 정면으로 받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은 채로. 준혁은 오래 있지 않았습니다. 재원과 짧은 말을 몇 마디 나눴습니다. 텃밭은 잘 되냐, 건강은 괜찮냐, 껍데기 같은 말들이었습니다. 돌아가려고 현관에 섰을 때였습니다. 준혁이 미숙에게 등을 보인 채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우리 어머니 자리는 없어요. 미숙은 숨을 참았습니다. 그것만 알아두세요.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은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이 타일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한참이 지나도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재원은 미숙에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설거지를 했습니다. 텔레비전을 켰다가 껐습니다. 각자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침묵은 전과 달랐습니다. 전에는 말을 안 하는 침묵이었습니다. 그날은 말을 삼키는 침묵이었습니다. 재원도 뭔가를 삼키고 있었고 미숙도 뭔가를 삼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같은 것인지 다른 것인지 두 사람은 서로에게 묻지 않았습니다. 며칠 뒤였습니다. 서연이 꽃집에 들렀습니다. 가끔 들르는 편이었습니다. 이것저것 꽃을 살펴보다가 구석 쪽을 봤습니다. 재원의 장화가 있었습니다. 텃밭 도구 몇 가지도 함께였습니다. 서연이 그것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엄마 가게까지 그 사람 냄새나. 미숙이 꽃가지를 자르던 손을 멈췄습니다. 서연이 가게를 나서면서 돌아섰습니다. 엄마. 응? 나는 엄마가 혼자 사는 거 보기 싫어서 반대한 게 아니야. 미숙이 서연을 봤습니다. 또 상처받는 거 보기 싫어서 반대한 거야. 서연아. 근데 지금 엄마 얼굴 보면. 서연이 잠깐 멈췄습니다. 혼자일 때랑 다를 게 없어.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말을 부정하지 못했습니다. 서연이 나갔습니다. 가게에 혼자 남은 미숙은 꽃가지를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한참 창밖을 봤습니다. 같은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이 부엌 쪽을 지나가다 멈췄습니다. 재원이 거실에서 전화를 하고 있었습니다. 내가 성급했나 봐. 낮은 목소리였습니다. 오랜 친구한테 하는 말투였습니다. 잘 모르겠어. 이게 맞는 건지. 미숙은 냉장고 앞에 섰습니다. 문을 열었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다시 닫았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내가 성급했나 봐. 그 말이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였습니다. 재원의 전화기에 문자가 왔습니다. 준혁이었습니다. 재원이 읽었습니다. 아버지, 제가 아버지 모실 수 있어요. 그쪽 분이랑 정리하고 저랑 같이 살아요. 재원은 그 문자를 한 번 더 읽었습니다. 그리고 전화기를 뒤집어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미숙에게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미숙은 알아챘습니다. 재원의 표정이 달라졌습니다. 밥을 먹는 내내 어딘가를 보는 눈이었습니다. 여기 있는 것 같지 않은 눈이었습니다. 미숙은 묻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미숙은 꽃집 마감을 혼자 했습니다. 불을 끄고 문을 잠그고 골목에 섰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왔습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틀렸나? 5년을 혼자 버텨왔습니다. 무너지지 않으려고, 굳어지지 않으려고. 그런데 지금 이 결혼이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5년의 혼자와 지금 둘이서 흔들리는 것 사이에서 어느 쪽이 더 외로운 일인지를 비교하기 시작했다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그게 무서웠습니다. 비교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손이 저울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열었습니다. 핸드크림이 있었습니다. 처음 재원에게 받았던 그것이었습니다. 뚜껑을 열었습니다. 향이 났습니다. 처음 카페에서 맡았던 그 향이었습니다. 미숙은 눈을 감았습니다. 그 카페로 잠깐 돌아갔습니다. 창가에 반듯하게 앉아있던 뒷모습. 손이 많이 트셨네요. 그 조용한 한마디. 미숙은 다시 어두운 방 안으로 돌아왔습니다. 핸드크림을 손등에 발랐습니다. 그 사람이 싫어진 게 아니었습니다.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좋아하는데 이 사람과 함께하는 삶이 무너지는 것이, 그게 무서웠습니다. 미숙은 창문 너머 어두운 골목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새벽이었습니다. 관계가 흔들리는 건 큰 사건 때문만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말 한마디, 아무것도 아닌 표정 하나, 그게 쌓이면 조용히 금이 갑니다. 힘든 건 싸워서가 아닙니다. 말을 삼키는 날들이 계속될 때 정말로 우리는 힘들어집니다. 4챕터 깊어진 갈등으로부터 일주일 후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은 방에서 서랍을 열고 있었습니다. 옷가지를 꺼내 개는 척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멈칫멈칫했습니다. 작은 가방 하나가 서랍 안쪽에 있었습니다. 이삿짐을 풀 때 넣어둔 가방이었습니다. 미숙은 그 가방을 봤습니다. 손을 뻗었다가 멈췄습니다. 그때 거실에서 불이 환하게 켜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 씨, 거실 식탁 앞이었습니다. 재원이 앉아 있었습니다. 두 손을 앞에 모으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나왔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 봤습니다. 재원이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앉아요. 미숙이 맞은편에 앉았습니다. 재원이 한참 침묵했습니다. 뭔가를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말을 고르는 게 아니라 용기를 고르는 시간이었습니다. 내가 틀렸소. 미숙이 재원을 봤습니다. 당신한테 너무 많이 참으라 했어요. 재원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나는 감정을 말로 하는 법을 배운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미숙은 듣고 있었습니다. 마음이 있어도 행동이 따라가질 않아요. 그게 습관이 돼버렸소. 재원이 탁자 위에 손을 봤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도 그랬어요. 많이 힘들게 했어. 잠깐 멈췄습니다. 그걸 알면서도 고치질 못했소.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 고백이 변명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변명이라면 더 그럴듯했을 것입니다. 이건 그냥 사실이었습니다. 한 사람이 자신의 민낯을 내놓는 소리였습니다. 재원이 미숙을 봤습니다. 당신은요? 미숙이 눈을 들었습니다. 뭐가 제일 무서워요? 미숙은 대답하려다 멈췄습니다. 5년 동안 아무에게도 묻지 않았습니다. 서연도, 정숙도, 누구도 이렇게 직접 묻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5년 동안, 혼자 버티면서 단단해진 줄 알았어요. 그런데요? 단단해진 게 아니라 굳어버린 것 같아요. 재원이 미숙을 봤습니다. 누군가에게 맞추는 법을 잊어버렸을 수도 있어요. 그게 무서워요. 미숙이 손을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싫은 게 아니에요. 내가 이 삶에 맞는 사람인지를 모르겠어요. 재원은 그 말을 듣는 동안 미숙의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오래 이야기했습니다. 전 남편 얘기가 나왔습니다. 도박빚 외도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미숙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소리내어 했습니다. 재원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그 다음엔 재원의 아내 얘기가 나왔습니다. 암 진단, 2년간의 투병, 마지막 날 아침. 재원이 처음으로 그 얘기를 소리내어 했습니다. 미숙은 끼어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들었습니다. 서로가 털어놓은 것들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부끄럽지도 않았습니다. 이야기가 끝나갈 무렵 두 사람은 그것을 비로소 느꼈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나는 또 상처받는 게 무서워서 5년을 혼자 살았소.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근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재원이 잠깐 멈췄습니다. 무서운 게 없어진 게 아니라 같이 무서운 사람이 생겼어요. 미숙이 재원을 봤습니다. 재원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게 다른 거더라고.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참았습니다. 다음 날 새벽 5시였습니다.
미숙이 일어났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가 물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재원이 나왔습니다. 미숙이 돌아봤습니다. 재원이 아무 말 없이 미숙 옆에 섰습니다. 커피포트를 꺼냈습니다. 물을 받았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미숙은 꽃손질을 했습니다. 재원은 커피를 준비했습니다. 아무 말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란함이 달랐습니다. 어색한 나란함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다른 계절의 문이 열리는 것 같은 나란함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정숙이 꽃집에 들렀습니다. 미숙의 얼굴을 한참 봤습니다. 표정이 좀 폈다. 미숙이 꽃을 정리하면서 말했습니다. 싸우고 나서 나아졌어. 정숙이 멈췄습니다. 싸우고 나아졌다고? 응. 어떻게? 미숙이 잠깐 생각하다 말했습니다. 말을 했거든. 정숙은 그 말을 듣고 눈물이 날 것 같았습니다. 아, 왜? 나 꽃값이나 내자. 얼른 지갑을 꺼냈습니다. 재원이 준혁에게 먼저 연락했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이번 주말에 밥 한번 먹자. 하루가 지났습니다. 답장이 왔습니다. 어디서요? 세 글자였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오래 봤습니다. 그리고 미숙에게 전화기를 내밀었습니다. 답장 왔어요. 미숙이 화면을 봤습니다. 어디서요? 세 글자. 미숙이 전화기를 재원에게 돌려줬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둘 다 알았습니다. 그 세 글자가 문을 조금 열었다는 것을. 미숙이 서연에게 전화를 건 것은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서연아. 응, 엄마. 엄마 힘들었어. 서연이 잠깐 말이 없었습니다. 알아. 근데 도망가고 싶지는 않아. 엄마. 그 사람이 나한테 진심이거든. 서연이 전화 너머에서 한참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은 기다렸습니다. 알겠어, 엄마. 그게 전부였습니다. 짧았지만 충분했습니다. 재원이 작은 방에 들어갔습니다. 창고에서 꺼내온 액자 하나를 들고 있었습니다. 전 아내의 사진이었습니다. 작은 방 책상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미숙이 그것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재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그래도 돼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그래야지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이 방을 나왔습니다. 부엌으로 걸어가면서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괜찮았습니다. 진짜로. 그 사람의 지난 삶을 지워야 내 자리가 생기는 게 아니라는 것을 미숙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주말이었습니다. 재원의 아파트 거실에 처음으로 네 사람이 모였습니다. 준혁과 서연이 어색하게 눈인사를 나눴습니다. 밥상이 차려졌습니다. 아무도 먼저 말을 꺼내지 않았습니다. 숟가락 소리만 들렸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조용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먼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밥이 다 없어질 때까지 네 사람이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미숙은 마지막에 국그릇을 거두면서 생각했습니다.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 그게 오늘의 가장 큰 일이었습니다. 이해했습니다. 5챕터 첫 번째 가족 식사로부터 한 달 후였습니다. 토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재원이 텃밭에서 돌아왔습니다. 양손에 물을 들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부엌에서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뭐예요? 재원이 물을 들어 보였습니다. 이상한 모양이었습니다. 한쪽으로 비틀려 자란 무였습니다. 다리가 세 개인 것 같기도 했습니다. 미숙이 그것을 보다가 웃음이 났습니다. 참으려고 했는데 참지 못했습니다. 이게 뭐예요? 무요. 무가 왜 이렇게 생겼어요? 나도 몰라요. 흙이 그렇게 만들었겠지.
미숙이 웃음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재원이 그 웃음을 보다가 따라 웃었습니다. 소리가 나는 웃음이었습니다. 재원에게서 처음 들어보는 웃음소리였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웃었습니다. 이유 없이 그 웃음이 두 사람 모두에게 오랜만의 것이었습니다. 그달부터 서연이 꽃집을 도우러 오기 시작했습니다. 자발적으로였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말 없이 꽃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꽃을 묶으면서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엄마, 그 사람이 뭐가 그렇게 좋아? 미숙이 가위질을 하면서 생각했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데 좋아? 응. 서연이 꽃을 묶으면서 엄마를 봤습니다. 옆에 있으면 조용히 안심이 돼.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숙은 딸의 그 고개가 고마웠습니다. 어느 오후였습니다. 재원이 꽃집에 들렀습니다. 꽃 배달 물량이 많은 날이었습니다. 아무 말 없이 와서 상자를 들었습니다. 미숙이 여기로 하면 거기에 내려놓았습니다. 1시간쯤 지났을 때 단골 할머니 한 분이 들어오셨습니다. 꽃을 고르다가 재원을 보셨습니다. 사장님, 저분이 남편이에요? 미숙이 재원을 봤습니다. 재원이 상자를 내려놓다가 멈췄습니다. 네. 미숙의 입에서 나온 말이었습니다. 2초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할머니가 어머, 잘 어울려요 하고 웃으셨습니다. 재원이 다시 상자를 들었습니다. 뒷모습이었는데 귀가 살짝 붉어진 것이 보였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보고 가위를 들면서 생각했습니다. 내라는 말이 그렇게 자연스럽게 나올 줄 몰랐다고. 3번째 식사 자리였습니다. 이번엔 미숙이 직접 차렸습니다. 준혁이 왔습니다. 자리에 앉아서 밥을 먹었습니다. 여전히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식사가 거의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이 국그릇을 내려놓으면서 말했습니다. 반찬이 맛있네요. 짧은 한마디였습니다. 재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조용히 밥을 한 숟가락 더 떴습니다. 미숙은 아무런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준혁의 빈 그릇에 조용히 반찬을 더 올려줬습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그 짧은 순간이 오래 남았습니다. 두 사람이 처음으로 여행을 갔습니다. 강원도 강릉이었습니다. 2박 3일이었습니다. 바다 앞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파도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이런데 오는 게 어색하지 않으려면 시간이 좀 걸렸소. 미숙이 말했습니다. 나도요. 전에는 아내랑 왔던 데라서. 미숙이 바다를 봤습니다. 괜찮아요? 재원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괜찮소? 그냥 기억이 나는 거지 아프지는 않아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는 전 남편이랑 한 번도 바다를 못 왔어요. 왜요? 그 사람은 바다를 싫어했거든요. 재원이 미숙을 봤습니다. 그럼 오늘이 처음이네요. 네, 처음이에요. 두 사람은 오래도록 바다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릉에서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재원이 운전을 했습니다. 1시간쯤 달렸을 때 미숙이 잠들었습니다. 조수석에서 머리가 살짝 기울었습니다. 재원이 옆을 봤습니다. 졸음이 왔습니다. 창문을 조금 열었습니다. 그래도 졸렸습니다. 라디오를 켜려다 손을 멈췄습니다. 미숙이 깰까봐 속도를 조금 낮췄습니다. 그렇게 달렸습니다. 미숙이 깨지 않도록. 여행을 다녀온 뒤였습니다. 서연에게 문자가 왔습니다. 재원에게 온 문자였습니다. 어머니가 여행 다녀와서 얼굴이 좋아 보였어요. 잘 부탁드려요. 재원이 그 문자를 2번 읽었습니다. 답장을 썼습니다. 지웠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또 지웠습니다.
3번째 썼습니다. 내가 더 잘하겠습니다. 전송했습니다. 전화기를 내려놓고 나서 재원이 창밖을 봤습니다. 그 문자가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무거웠습니다. 좋은 쪽으로 무거운 것이었습니다. 그의 겨울이었습니다. 미숙이 꽃집 한쪽에 작은 메모판을 달았습니다. 거기에 문장 하나를 적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 손님들이 그것을 봤습니다. 사장님, 이 말 좋네요. 어디서 읽으셨어요? 미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난 말이에요. 그 문장이 자신을 위해 쓴 말이라는 것을 미숙은 혼자만 알았습니다.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미숙과 재원이 동네 공원을 걸었습니다. 경비 아저씨가 지나가다 두 사람을 보고 말했습니다. 두 분 보기 좋아요. 재원이 멋쩍게 웃었습니다. 그러면서 미숙의 어깨를 잠깐 감쌌습니다. 순간이었습니다. 금방 놓아버렸습니다. 미숙은 그 무게를 느꼈습니다. 딱 좋은 무게였습니다. 너무 무겁지도 너무 가볍지도 않은 재혼한 지 6달째 되던 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이 부엌에서 밥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소리가 났습니다. 콧노래였습니다. 미숙이 콧노래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재원이 거실에서 들었습니다. 부엌 쪽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오늘 기분 좋소? 미숙이 냄비를 저으면서 대답했습니다. 응, 별 이유 없이. 재원이 텔레비전 소리를 낮췄습니다. 그 콧노래를 더 들으려고 별 이유 없이 기분이 좋다는 것. 두 사람에게 가장 오랜만에 찾아온 일이었습니다. 5년 동안 잊고 살았던 감각이었습니다. 미숙은 그것을 모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더 조용히 흥얼거렸습니다. 이 저녁이 오래가길 바라면서 6챕터. 그로부터 한 달 후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재원이 텃밭을 다녀오는 길이었습니다. 장화를 신고 있었습니다. 손에는 뽑아온 채소가 들려 있었습니다. 현관 계단을 올라오다가 멈췄습니다. 가슴이었습니다. 뭔가가 조여드는 느낌이었습니다. 한 발짝 더 올라가려는데 다리에 힘이 빠졌습니다. 재원은 천천히 벽에 등을 기댔습니다. 그리고 주저앉았습니다. 손에 들고 있던 채소가 바닥에 떨어졌습니다. 미숙이 부엌에서 나온 것은 그로부터 잠깐 뒤였습니다. 재원이 왜 안 들어오나 싶어서였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습니다. 재원이 벽에 기댄 채 앉아 있었습니다. 이마에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미숙이 달려갔습니다. 재원 씨, 왜 이래요? 재원이 손을 저었습니다. 괜찮아요. 어디가 아파요? 괜찮다니까요. 얼굴이 하얘요. 조금 있으면 나아질 거요. 미숙이 재원의 이마에 손을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땀이 손에 묻었습니다.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어디 가요? 전화해요. 그냥 쉬면 돼요. 재원 씨. 미숙이 재원을 봤습니다. 지금 내 말 들을 때가 아니에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여기 고양시 덕양구인데요. 환자가 가슴 통증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주소를 말했습니다. 전화를 끊었습니다. 재원이 말했습니다. 이 정도로 난리치는 거요. 미숙은 그 말을 듣지 않고 있었습니다. 재원 옆에 쪼그려 앉아 등을 받쳤습니다. 5년을 혼자 살아온 여자의 손이었습니다. 그 손이 지금 이 순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그것을 느꼈습니다. 응급실이었습니다. 하얀 형광등 아래였습니다. 미숙은 보호자 대기석에 앉았습니다. 검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심전도, 혈액검사, CT, 간호사가 안내를 하고 사라졌습니다. 미숙은 혼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은 채였습니다. 아무것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한참 있다가 전화기를 꺼냈습니다. 준혁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준혁의 목소리였습니다. 저예요. 윤미숙이에요. 네. 아버지가 응급실에 계세요.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어느 병원이요?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미숙이 병원 이름을 말했습니다. 지금 바로 갈게요. 전화가 끊겼습니다. 미숙은 전화기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혁의 목소리가 흔들렸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게 뭔가를 알게 해줬습니다. 저 아들이 아버지를 얼마나 무서워하고 있는지를. 의사가 나왔습니다. 미숙이 일어섰습니다. 보호자세요? 네. 협심증 초기입니다. 지금 당장 위험한 상황은 아닌데요. 미숙이 의사를 봤습니다. 스텐트 시술이 필요하고요. 당분간 입원하셔야 합니다. 언제 시술해요? 내일 오전으로 잡겠습니다. 잘 됩니까? 이 시술.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성공률 높습니다. 너무 걱정 마세요.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어요. 의사가 돌아섰습니다. 미숙은 다시 의자에 앉았습니다. 핸드백을 꼭 쥐었습니다. 설명을 듣는 내내 재원의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재원은 그 손을 빼지 않았습니다. 준혁이 도착한 것은 2시간 뒤였습니다. 병실 앞 복도였습니다. 준혁이 걸어오다 미숙을 봤습니다. 두 사람이 마주쳤습니다. 준혁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먼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말은 없었습니다. 그 고개가 전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미숙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들어가 봐요. 준혁이 병실 문을 열었습니다. 미숙은 복도에 서 있었습니다. 병실 문이 닫혔습니다. 안에서 소리가 났습니다. 준혁의 울음소리였습니다. 낮고 억누르는 소리였습니다. 재원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이놈아, 남자가 왜 울어? 그래도 준혁은 멈추지 못했습니다. 미숙은 그 소리를 복도에서 들었습니다. 조용히 병실 문을 닫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로비로 내려왔습니다. 벤치에 앉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준혁이 아버지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본 것이 슬픈 게 아니었습니다. 감사해서 눈물이 났습니다. 저 아들이 저렇게 아버지를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이, 그 사람의 아버지 옆에 내가 있다는 것이. 서연이 달려온 것은 그로부터 1시간 뒤였습니다. 로비 입구에서 미숙을 발견하고 뛰어왔습니다. 엄마.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서연이 엄마 손을 잡았습니다. 많이 놀랐지? 미숙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말이 먼저 나왔습니다. 반사적으로 서연이 그 입버릇을 알았습니다. 아니야. 응? 엄마 괜찮지 않지. 미숙이 딸을 봤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괜찮지 않아도 돼. 미숙의 눈이 뜨거워졌습니다. 이번엔 참지 못했습니다. 서연의 어깨에 이마를 댔습니다.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서연이 등을 두드렸습니다. 말없이. 시술이 끝난 것은 그날 저녁 늦게였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잘 됐습니다. 복도 의자에 미숙, 준혁, 서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세 사람이 그 말을 함께 들었습니다. 준혁이 눈을 감았다 떴습니다. 서연이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미숙이 핸드백 위에 올린 손에 힘을 뺐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방향을 보고 있는 침묵이었습니다. 그 복도 의자에서 처음으로 어떤 유대감이 자리를 잡기 시작했습니다. 말보다 조용한 유대감이었습니다. 이번 사흘째 밤이었습니다. 병실이 조용했습니다. 준혁과 서연은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숙만 남았습니다. 의자를 침대 옆으로 당겨 앉았습니다. 재원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수액이 천천히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미숙은 그냥 앉아 있었습니다. 자정이 지났습니다. 재원이 눈을 떴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그리고 손을 들었습니다. 수액줄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미숙 쪽으로 손이 왔습니다. 미숙이 그 손을 잡았습니다. 재원이 눈을 감으면서 말했습니다. 당신이 여기 있어서 다행이요. 미숙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나려는 것을 윗니로 아랫입술을 꽉 물었습니다. 새벽이었습니다. 병실 창문으로 가로등 불빛이 들어왔습니다. 재원은 다시 잠들었습니다. 미숙은 그 손을 잡은 채 앉아 있었습니다.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이혼하던 날 새벽, 혼자 아파트 거실에 앉아 있던 새벽. 그때는 불빛이 있어도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병실이었습니다. 형광등도 꺼져 있었습니다. 가로등 불빛만 들어오는 새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달라진 것은 단 하나였습니다. 이 새벽을 혼자 버티지 않아도 된다는 것, 손을 잡아줄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니, 손을 내밀어 오는 사람이 있다는 것. 미숙은 재원의 손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병실 밖 복도에서 간호사의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새벽이 깊어졌습니다. 사람은 가장 무너진 순간에 가장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평소에 보이지 않던 것들이 위기 앞에서 선명해집니다. 이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것, 그 당연한 사실이 그 사실이 중요했었는데 우리는 당연하지 않게 됐을 때 늘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늦었다고 7챕터 재원이 퇴원한 날 오후였습니다. 병원 로비였습니다. 휠체어에 앉은 재원을 간호사가 밀고 나왔습니다. 자동문이 열렸습니다. 바깥 바람이 들어왔습니다. 재원이 눈을 찡그렸습니다. 5일 만에 맞는 바깥 공기였습니다. 로비 앞에 준혁과 미숙이 나란히 서 있었습니다. 재원이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그리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뭘 둘 다 왔어? 준혁이 말했습니다. 왔으면 됐잖아요. 미숙이 아무 말 없이 휠체어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세 사람이 같은 방향으로 걸었습니다. 그게 이상하지 않은 것이 그날이 처음이었습니다. 차 안이었습니다. 준혁이 운전을 했습니다. 재원이 뒷자리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조수석에 앉았습니다. 고향으로 가는 길이었습니다.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라디오에서 조용한 음악이 흘렀습니다. 한참 달리다가 준혁이 앞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새벽에도 안 가고 계셨다고 하던데요. 미숙이 창밖을 보다가 준혁을 봤습니다. 아버지한테 들었어요. 미숙이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당연한 거죠. 준혁이 핸들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잠깐 침묵이 있었습니다. 준혁이 창밖을 보면서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차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라디오 소리만 들렸습니다. 재원이 뒷자리에서 눈을 감았습니다. 미숙은 무릎 위에 손을 올려놓은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라는 그 말이 차 안을 한참 채웠습니다. 저녁이었습니다. 네 사람이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재원은 아직 기력이 없었습니다. 미숙이 죽을 끓였습니다. 호박죽이었습니다. 준혁이 숟가락을 들다가 미숙을 봤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병원에 계실 때 아버지 많이 힘드셨어요? 시술 전날이 제일 힘드셨어요. 무서우셨을 거예요. 준혁이 죽을 한 숟가락 떴습니다. 한참 있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보면서 많이 생각했어요. 미숙이 준혁을 봤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많이 생각나서요. 준혁이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그게 아버지한테도 나한테도 못되게 군 것 같아요. 미숙이 준혁을 정면으로 봤습니다. 준혁 씨, 네. 나는 어머니 자리를 채우려 한 게 아니에요. 준혁이 미숙을 봤습니다. 그냥 아버지 옆에 있고 싶었던 거예요. 준혁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시선을 죽그릇으로 내렸습니다. 그 표정이 오래도록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연이 옆에서 아무것도 못 들은 척 물을 따랐습니다. 재원은 죽을 먹으면서 눈을 한번 감았다 떴습니다. 요양이 시작되었습니다. 재원은 집에 있었습니다. 미숙이 꽃집과 집을 오갔습니다. 아침에 약을 챙겼습니다. 점심에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밥을 차렸습니다. 재원이 어느 날 저녁 말했습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미숙이 냄비를 저으면서 말했습니다. 하고 싶어서 하는 거예요. 재원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미숙이 돌아봤습니다. 재원이 식탁에 앉아 미숙을 보고 있었습니다. 왜요? 아니요. 뭐가 아니오예요. 고마워요. 미숙가 다시 냄비를 저었습니다. 그 두 글자가 등 뒤에서 오래 따뜻했습니다. 미숙은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이 그 느낌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따뜻했습니다. 미숙은 저녁마다 서연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짧은 문자들이었습니다. 오늘 아버지 죽 2그릇 드셨어. 오늘은 소파에 앉아서 텔레비전 보셨어. 오늘 처음으로 혼자 부엌 물 떠드셨어. 서연이 답장을 보냈습니다. 다행이다, 엄마. 엄마도 밥 잘 먹어. 엄마 고생한다. 미숙은 그 문자들을 읽으면서 생각했습니다. 이게 가족이구나. 크고 거창한 게 아니라 이렇게 작은 문자 하나가. 서연이 어느 주말에 왔습니다. 재원이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서연이 조심스럽게 옆에 앉았습니다. 많이 나아지셨어요? 재원이 서연을 봤습니다. 덕분에요. 서연이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제가 한 게 없는데요. 왔잖아요. 서연이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재원이 다시 텔레비전을 봤습니다. 서연이 미숙에게 나중에 전화해서 말했습니다. 엄마, 그분 말투가 아빠 같아. 미숙이 웃었습니다. 어떤 아빠? 그냥 말 없는데 따뜻한 아빠. 미숙은 전화를 끊고 나서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준혁이 낡은 노트 하나를 가져온 것은 그로부터 2주일 뒤였습니다. 표지가 낡아 있었습니다. 글씨가 빼곡했습니다. 어머니가 쓰던 요리법 노트예요. 미숙이 그것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제일 좋아하는 음식들이 여기 다 있거든요. 준혁이 노트를 미숙 쪽으로 밀었습니다. 드릴 테니까 한번 해보실래요? 미숙이 두 손으로 받았습니다. 표지를 한번 봤습니다. 첫 장을 넘겼습니다. 꼼꼼한 글씨로 레시피가 적혀 있었습니다. 미역국, 갈비찜, 된장찌개. 된장은 집 된장만, 다른 거 쓰면 티남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미숙이 그 글씨를 봤습니다. 꼼꼼한 사람이었구나. 이 집을 꼼꼼하게 지켜온 사람이었구나. 미숙이 노트를 덮었습니다. 고마워요, 준혁 씨.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이 미역국을 끓였습니다. 노트에 적힌 대로였습니다. 집 된장을 구할 수 없어서 시장에서 제일 좋은 것을 골랐습니다. 재원이 부엌 냄새를 맡았습니다. 식탁에 앉았습니다. 미숙이 국을 올렸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재원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멈췄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숟가락 먹었습니다. 미숙이 밥을 먹으면서 재원을 보지 않았습니다. 재원도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먹었습니다. 천천히 다 먹었습니다. 말이 필요 없는 것이 있다는 것을 두 사람 다 알고 있었습니다. 정기 검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담당이가 생활습관 조절에 대한 지침을 설명했습니다. 미숙이 수첩을 꺼냈습니다. 받아 적었습니다. 짜게 먹지 말 것, 과로하지 말 것, 스트레스 관리, 정기적인 가벼운 산책. 의사가 미숙을 봤습니다. 보호자분이 더 철저하시네요. 재원이 그 말을 들었습니다. 미숙 쪽을 봤습니다. 그리고 의사에게 말했습니다. 제 아내입니다. 또렷한 목소리였습니다. 미숙이 수첩에 펜을 대다 멈췄습니다. 펜을 꽉 쥐었습니다. 의사가 웃으면서 잘 챙겨주세요 하고 나갔습니다. 진료실이 조용해졌습니다. 미숙이 수첩을 덮었습니다. 재원의 제 아내입니다가 귀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서연과 준혁이 처음으로 둘이서 커피를 마셨습니다. 병원 근처 카페였습니다. 각자 부모님 얘기를 했습니다. 어색했지만 끊기지 않았습니다. 서연이 말했습니다. 나는 엄마가 이번엔 잘 됐으면 좋겠어요. 준혁이 커피잔을 내려놓았습니다. 나도요. 두 글자였습니다. 서연이 준혁을 봤습니다. 아버지가 많이 달라지셨어요. 병원에서 어떻게 해요? 더 잘해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어머니한테. 서연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엄마도요. 두 사람이 잠깐 서로를 봤습니다. 우리 잘 지내봐요. 준혁이 먼저 말했습니다. 서연이 웃었습니다. 네. 두 집안 사이의 오랜 담이 그 카페에서 조금 낮아졌습니다. 재원이 처음으로 텃밭에 나갈 수 있게 된 날이었습니다. 의사가 가벼운 야외 활동은 괜찮다고 했습니다. 재원이 장화를 신었습니다. 미숙이 뒤따라 나갔습니다. 재원이 흙을 만졌습니다. 쪼그려 앉아서 잡초를 뽑았습니다. 미숙이 옆에 쪼그려 앉았습니다. 흙을 만져봤습니다. 흙이 이렇게 부드러워요. 잘 익어야 부드러워요. 매일 나오세요? 전에는요. 지금은 며칠 못 나왔더니 풀이 났네. 재원이 씨앗을 꺼냈습니다. 작은 씨앗이었습니다. 미숙의 손바닥 위에 올려줬습니다. 봄에 나와요. 미숙이 씨앗을 봤습니다. 작고 단단했습니다. 재원이 손가락으로 흙을 파고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거기에 넣으면 돼요. 미숙이 씨앗을 흙 안에 넣었습니다. 흙을 덮었습니다. 손으로 살짝 눌렀습니다. 뭔가를 심은 것이 씨앗만이 아니라는 것을 미숙은 흙을 만지면서 느꼈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습니다. 미숙이 서랍을 열었습니다. 낡은 일기장이 있었습니다. 5년 전에 쓰다 말았던 것이었습니다. 꺼냈습니다. 마지막 장을 폈습니다. 이혼 직후에 쓴 글이었습니다. 이제 혼자다. 그 문장이 있었습니다. 미숙이 그것을 한참 봤습니다. 그리고 펜을 들었습니다. 그 아래에 날짜를 적었습니다. 오늘 날짜였습니다. 천천히 썼습니다. 이제 혼자가 아니다. 잠깐 멈췄습니다. 다시 썼습니다. 그게 이렇게 무거운 줄 몰랐다. 한 줄 더 썼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좋은 줄도.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일기장을 덮었습니다. 방 안이 조용했습니다. 부엌에서 재원이 물 따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미숙은 그 소리를 들었습니다. 누군가의 소리가 들리는 집이었습니다. 5년 만에. 그게 이렇게 좋은 줄 정말 몰랐습니다. 8챕터 이듬해 봄이었습니다. 꽃집 앞 골목에 벚꽃이 피기 시작했습니다. 미숙이 가게 문을 열면서 밖을 봤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꽃봉오리였던 것들이 하룻밤 사이에 열려 있었습니다. 미숙이 잠깐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러다 안으로 들어와 화분 3개를 들고 나왔습니다. 가게 입구 양쪽에 내려놓았습니다. 재원이 텃밭에서 키운 꽃씨로 자라난 꽃이었습니다. 작고 소박한 꽃이었습니다. 단골 손님이 들어오다 그것을 봤습니다. 사장님, 이 꽃 어디서 났어요?
미숙이 대답했습니다. 남편이 키운 거예요. 부끄럽지 않았습니다. 자연스러웠습니다. 손님이 꽃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쁘다. 미숙도 웃었습니다. 그렇죠. 재원의 생일이었습니다. 준혁이 일찍 왔습니다. 미숙이 부엌에서 상을 차리고 있었습니다. 준혁이 부엌 입구에 서서 물었습니다. 제가 도울 게 있어요? 미역국 간 좀 봐줘요. 준혁이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한번 맛봤습니다. 조금 더 넣어야 할 것 같아요. 미숙이 간장을 조금 더 넣었습니다. 준혁이 다시 맛봤습니다. 이제 됐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부엌에 서 있었습니다. 그게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상이 거의 다 차려질 무렵이었습니다. 준혁이 미역국 냄비를 들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국간이 맞아요? 그 말이 공기 속에 퍼졌습니다. 어머니, 준혁이 한 말이었습니다. 준혁도 알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뭐라고 했는지를. 미숙이 국을 한 숟가락 떠서 맛봤습니다. 맞아요. 그게 전부였습니다. 거실에서 재원이 그것을 들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생일 초에 불을 붙였습니다. 눈을 천천히 감았다가 떴습니다. 서연이 재원을 아버지라고 부르기까지는 조금 더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느 날이었습니다. 재원이 서연의 집 앞에 들렀습니다. 미숙과 함께 오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서연이 문을 열었습니다. 재원이 손에 들기름 한 병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거요. 서연이 그것을 봤습니다. 왜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그냥 생각나서요. 서연이 들기름을 받았습니다. 언제 이쪽으로 오셨어요? 지나는 길이었소. 재원이 돌아섰습니다. 잘 있어요.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서연이 들기름을 들고 한참 서 있었습니다. 그날 밤 미숙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응? 그분 있잖아. 응? 나한테도 아빠 같아. 미숙이 전화기를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말 없는데 따뜻한 아빠. 미숙이 말했습니다. 그러냐? 응? 짧은 통화였습니다. 미숙은 전화를 끊고 한참 앉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을 선택하길 잘했다고 다시 한번 생각했습니다. 봄이 깊어졌습니다. 미숙이 꽃집을 조금 바꿨습니다. 창문을 크게 냈습니다. 바깥빛이 더 많이 들어왔습니다. 가게 한쪽 귀퉁이에 재원의 텃밭에서 자란 꽃들을 따로 모았습니다. 작은 팻말을 달았습니다. 마당 한켠, 정숙이 와서 그것을 봤습니다. 이게 뭐야? 남편이 키운 꽃들. 정숙이 꽃을 한참 봤습니다. 아, 왜? 너 진짜 잘됐다. 미숙이 웃었습니다. 그래. 응. 나 봐봐. 이렇게 눈물 날 것 같잖아. 정숙이 얼른 눈을 깜빡였습니다. 미숙이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꽃값이 나네. 정기 검진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재원이 결과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미숙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떠대요? 재원이 결과지를 내밀었습니다. 이번엔 좋다고 하네요. 미숙이 결과지를 봤습니다. 수치들이 안정권이었습니다. 미숙이 결과지를 재원에게 돌려줬습니다. 그럼 봄에 한 번 더 여행 가요. 재원이 미숙을 봤습니다. 어디요? 미숙이 말했습니다. 당신이 가고 싶은데. 재원이 잠깐 생각했습니다. 남해 어때요? 좋아요. 거기 봄에 유채꽃 핀다는데. 미숙이 웃었습니다. 꽃집 하는 사람한테 유채꽃 구경 데려가줘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그래도 직접 보는 건 다르지 않겠소. 미숙이 먼저 걸었습니다. 재원이 따라 걸었습니다. 두 사람이 병원 복도를 나란히 걸어 나왔습니다. 앞을 보면서
같은 방향으로.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재원의 집에 4사람이 모였습니다. 준혁이 고기를 사왔습니다. 서연이 반찬을 만들어 왔습니다. 미숙이 밥을 했습니다. 재원이 상을 폈습니다. 4사람이 둘러앉았습니다. 고기가 구워지면서 연기가 올랐습니다. 준혁이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지, 나 어릴 때 기억해요? 재원이 고기를 뒤집으면서 말했습니다. 뭐? 내가 시험 망쳤을 때 혼낸 거, 그게 한두 번이야. 아, 맨날 혼냈잖아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맞을 짓을 맨날 했으니까. 준혁이 웃었습니다. 서연이 끼어들었습니다. 저는 우리 엄마한테 고등학교 때 매일 잔소리 들었는데, 미숙이 말했습니다. 내가 맨날 늦게 들어왔잖아. 11시가 늦어요? 늦지. 요즘 애들은 새벽에 들어오는데, 우리 집은 달랐어. 준혁이 서연을 봤습니다. 우리 집도 그랬어요. 서연이 웃었습니다. 아버지들이 다 똑같네요. 재원과 미숙이 서로를 봤습니다. 4사람이 웃었습니다. 밥상이 시끄러웠습니다. 그 시끄러움이 2사람이 오랫동안 갖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재원은 고기를 구우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미숙은 밥을 덜어주면서 그것을 알았습니다. 식사가 끝나고 준혁이 일어섰습니다. 코트를 걸치면서 미숙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미숙이 부엌에서 나왔습니다. 아버지 잘 부탁드려요. 미숙이 준혁을 봤습니다. 준혁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응, 어머니도 건강하세요. 미숙은 뭔가를 말하려고 입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준혁이 현관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미숙이 그 문을 한참 봤습니다. 어떤 감사는 말로 다 되지 않는다는 것을 미숙은 그날 처음으로 제대로 알았습니다. 벚꽃이 완연한 오후였습니다. 미숙과 재원이 호수공원으로 나왔습니다. 고양시 호수공원이었습니다. 미숙이 5년 전에 혼자 걷던 그 길이었습니다. 재원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미숙이 한 번은 말을 꺼낸 적이 있었습니다. 이혼하고 나서 이 길을 혼자 많이 걸었다고. 2사람은 나란히 걸었습니다. 벚꽃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꽃잎이 가끔 떨어졌습니다. 아무 말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호수가 보이는 벤치에 앉았습니다. 물이 잔잔했습니다. 오리 2마리가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한참 앉아 있다가 재원이 먼저 말했습니다. 후회 없소? 미숙이 호수를 봤습니다. 생각했습니다. 5년 전 이혼하던 날, 혼자 차린 밥상들, 아무도 부르지 않는 새벽들, 핸드크림을 건네던 그 손, 싸우고 나서 마주 앉던 식탁, 병실에서 내밀어 오던 손, 그 모든 것을 생각했습니다. 미숙이 말했습니다. 없어요. 재원이 미숙을 봤습니다. 무서웠고 힘들었고 울기도 많이 울었지만 응, 후회는 없어요. 재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요. 2사람의 대화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끝난 것 같았지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 말들이 호수 위로 퍼져나갔습니다. 바람이 왔습니다. 벚꽃 한 잎이 날렸습니다. 미숙의 어깨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재원이 그것을 봤습니다. 말없이 손을 들었습니다. 미숙의 어깨 위 꽃잎을 털어줬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손길이었습니다. 그런데 미숙은 그 손길을 받으면서 눈을 감았습니다. 5년 전 이 길을 혼자 걷던 그 사람이 오늘 이 봄을 이렇게 맞이할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늦게 피는 꽃이 더 오래 간다는 것을 예전에는 그냥 알았습니다. 지금은 살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미숙이 눈을 떴습니다. 호수가 반짝였습니다. 재원이 옆에 있었습니다.
오리 2마리가 여전히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벚꽃이 계속 흔들렸습니다. 미숙이 작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해 언제 가요? 재원이 말했습니다. 다음 주 어때요? 좋아요. 유채꽃 다 지기 전에 가야 하니까. 그러게요. 두 사람이 나란히 앉아 호수를 봤습니다. 말이 없었습니다. 그 침묵이 따뜻했습니다. 봄이 두 사람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늦은 봄이었습니다. 그래도 봄이었습니다. 봄은 기다리는 사람에게 반드시 왔습니다. 이 이야기는 다시 시작하는 모든 분들께 드립니다. 늦었다고 생각하는 순간이 사실은 가장 좋은 때일 수 있습니다. 멈추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다. 상처가 있어도 다시 손을 내민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선택이 쉬웠을 리 없습니다. 무섭고 흔들리고 돌아가고 싶은 날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끝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사랑은 완벽한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닌가 봅니다. 흔들릴 때 곁에 있어주는 사람을 만나는 것, 그게 사랑인가 봅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오래 남기를 바랍니다. 혼자 버텨온 분들께, 다시 시작하려는 분들께 이 이야기를 드립니다. 끝까지 응원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시죠?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이야기를 이어가는 큰 힘이 됩니다. 당신의 인생 2막을 응원합니다.